자, 이제 앞지문, 법지문 풀다 갑자기 그레고리력 들어가니까 뭐 존나 수업이 앞뒤가 없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원래 오늘 좀 우리 뚝배기 털리는 지문으로 일부 수능에서 제일 이슈가 됐었던 게 우주론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주론 지문의 연계 지문이야. 포석이야, 얘도. 물론 의도하진 않았어. 근데 일부 수능을 내면서 15학년도부터는 문제은행 출제가 공식화됐고, 그래서 시험 범위가 수능 시험 기출 문제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냈던 걸 갖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요, 과학 문제가 아니야. 야, 씨, 이걸 과학 문제, 야, 여러분, 천동설이 과학이에요. 이러면 또 이제, 다시 한번, 뭐 어떻게 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할게요. 뭐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천동설은 종교죠, 종교. 뭐 좀 이런 좆되는 겁니까? 지동설도 과학이었지, 현재는 과학이 아니지. 맞잖아요. 우주의 중심이 어딘데? 몰라, 이제는. 근데 초동설, 지동설 논쟁은 뭐야? 정확하게 이거였다니까. 천동설의 주장은 뭐야? 물론 천동설이라고 해서요, 철저하게 과학적 관측 데이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뭔가 어떤 종교 경전이 있었어요. 되게 훌륭한 종교 경전이었고요. 감히 저는 신성모독 이런 생각 없습니다. 이제 훌륭한 종교 경전에 이제 쓰여져 있기를, 우리 신들의 아들인 인간이 지구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아마 후대의 사람들이 뭔가 되게 모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야, 그러면 신의 아들인 인간이 사는 지구가 이거 우주의 중심 돼야 되지 않겠어? 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를 중심으로 주변에 뭐 태양, 뭐 달, 뭐 이런 것들이 돌고 있다. 라고 천구가 움직인다라는 천동설을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과학자들이 관측을 했고요. 고대의 관측 데이터랑 상당 부분이 부합해요. 굉장히 복잡한 어떤 원의 운동 가지고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근거도 충분했던 거야. 그 시절의 근거로서는. 그런데 이제 십자군 전쟁 뒤지게 하면서 막 이제 저기 뭐 패스트 막 이런 거 퍼지면서, 흑사병 퍼지면서 다 뒤져 나가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죽더라. 과연 신이 있나? 잠시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제 한 500년 전쯤에 유럽 전역에서 했던 말이에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그냥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동양의 문물들이 넘어오겠죠. 대표적으로 망원경이 온 거야. 그래서 되게 신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봤겠죠. 이제 저기 우리 이제 갈릴레오라든지 코페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딱 봤더니, 야, 씨발,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잠깐만 천동설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거 지동설 같은데요? 저기 아무리 제가 관측을 해봐도요, 그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뭐 여기 이렇게 지구 이쯤 해서 수성, 금성, 잠깐만 죄송해요. 갑자기 아무튼 뭐 대충 세 번째 네 번째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 같다, 지동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처음에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코페르니쿠스.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 성직자였어. 그러니까 뭐 신성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천동설, 지동설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문맹률이 98%였는데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그냥 지들끼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너무 거세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갈릴레오쯤 왔을 때 이제 갈릴레오도 이 얘기하니까 이제 한 거지. 야, 너 천동설이라고 할래? 아니면 뒤질래? 천동설을 해야지. 씨발, 뒤지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갈릴레오한테 천동설을 할래? 뒤질래? 전 천동설을 할래. 그러면서 이제 잠시 흔들리는 거야. 즉, 이런 논쟁이 뭐냐면, 보세요. 이건 과학이라기보다는 형이상학이고요. 여기는 수리과학이죠. 즉, 수리과학에 근거한 자연과학이죠. 이해됐어? 이 논쟁이었던 거야. 둘 다 지금에서 보면 과학이라고 할 것도 없죠. 요즘 누가 학교에서 천동설,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가르치니? 프톨레마이오스가 설명한 원으로 누가 설명을 합니까? 우리 조카도 지금 뭐 우주 저보다 더 많이, 맨날 조카 우주 만들고 있어, 맨날. 세뱃돈 100만 원 달래요. 왜?
목성 사야 된대. 목성이 100만 원인가 봐, 걔한테는. 지금은 3살 먹은 애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과학이랄 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잘 들으세요. 과학 지문이 아니야, 사실상. 과학 지문은 35번 하나야. 근데 이조차도 실질적으로 갑자기 식당이 돌아가. 보여요? 과학 없어, 여기에 얘들아. 뭔 과학이야, 과학은. 잘 봐요. 자, 여러분. 교재에 앞쪽으로 와서 우주론 보세요, 우주론. 우주론 어디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우주론을 하려다가 우주론 순한 맛을 잠깐 본 거예요, 여러분. 36페이지 보세요. 자, 1단락을 내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우주론. 우주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세기 전반 서양에서 36페이지입니다. 태양 중심설. 태양이 중심에 있다? 지동설이겠죠. 쓰지 마. 여러분 풀어야 되니까. 지구 중심설에 대한, 지구 중심설은 뭐예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천동설이죠. 즉 천동설의 대안으로 태양 중심설, 지동설 나온 거죠. 그런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 때문인 거야. 수리과학 때문인 거야. 그래서 형이상학, 종교 경전을 위시했던, 성리학도 비슷했겠죠? 그런 것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서양에서의 변혁이 어디까지 넘어왔다? 동양까지 넘어왔다야. 근데 동양은 그거 다 우리 중국에 있었던 거야 하다가 청나라 멸망, 조선 멸망. 일본만 근대화 성공해서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런 지문이야, 이 지문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단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코페르니쿠스 얘기가 나오고 이 단락 마지막 쯤에 나오면 갈릴레오 여기는 없을 거야 아마. 어쨌든 코페르니쿠스가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 새끼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게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아니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걸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지었던 그 시절의 교황이 공인해줘서 권력을 지었던 그 시절의 왕. 이런 통치 질서가 흔들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만두려고 했겠어요? 죽이려고 했지? 그러니까 이 단락 마지막 줄 뭐라고 나오는 거야? 밑에서 5번째, 6번째 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 안 받아들여요. 왜?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처럼 여겨졌어. 지금 무슨 얘기야?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흔들리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권력이 있으니까 야, 너희 쌉소리 하지 말고 천동설하거나 마녀상은 당해서 뒤지거나 둘 중 하나 해? 아, 그러면 천동설 할게요. 그러니까 불화의 같은 사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과학의 타협이 어딨냐? 근데 타협하는 거잖아.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왜 고정돼 있냐고요. 타협을 한 거야. 왜 뒤지기 싫으니까. 근데 결국 케플러에 와서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 뉴턴에 와서 어떻게 된 거야? 고전력학이 확립됐다 그 얘기인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이 단락, 이제 오른쪽 단락 맨 처음으로 가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요. 처음에는 존나 좋은 거야. 두 번째 줄, 역법 나오죠, 역법? 그러니까 시연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아, 좋다. 네 번째 줄, 5번째 줄, 6번째 줄 하다가 뭐라고 하는 거야, 얘네도? 불온하대. 야, 과학이 어떻게 불온하니? 불온 서적, 뭐 이런 거야. 야, 너희 불온 서적이야, 뭐 이런 거야. 야, 어떻게 과학이 불온이, 야, 지동설 하면 씨발 불온한 거야? 왜 불온했겠어요? 그때 성리학이 뭔데? 자, 성리학. 군신 간의 관계가 있어야 돼. 부부 간에 유별해야 돼. 장유유서, 늙고 젊은 사람들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통치 질서예요, 성리학이. 여기가 이고 여기가 긴 거야. 이기론이야. 다 성리학이야. 위쪽에 뭐가 있어? 성리학이 있어. 아래쪽에 나머지 잡다구리한 학문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네도 좋으니까 받아들이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자꾸 뭔가 성리학으로 어긋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뒤 밑줄 보시면 불온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 이거 불온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그 다음 달러 어떻게 된 거야?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성리학에 기반해가지고 과학을 이해하잖아. 야, 성리학이 어떻게 과학에 기반이 됩니까? 성리학 아시죠? 성리학? 세상 만물에는 이치가 있다, 뭐 이런 거. 우리 이제 퇴계 이항께서 하셨던 성리학. 되겠니, 그게? 그 다음 달락 가봐, 이제. 이제 뭐라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뭐 어떡해? 야, 한복도 우리 거야, 시발. 야, 서양의 우주과학, 야, 다 중국 고전에 있던 거야. 다 우리 거였어, 원래. 라고 하기 시작을 해요. 마지막 달락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중화 사상으로 가겠죠. 결국 어떻게 됐겠어? 뒤지게 쳐맞고 멸망했지, 나라. 그런 중국 따라간 조선도 멸망.
오케이? 이런 지문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형이상학과 수리과 경험주의와의 싸움에서 서양은 결국 얘가 이겼던 거고요. 동양은 결국 얘가 졌던 거야. 결과는 뻔한 거야. 이게 근대야. 얘가 이기는 게 근대야. 현대는 또 다른 시대적인 정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제일 중요했던 게 신중심의 종교 중심의 삶이냐 인간 중심의 삶이냐라고 누구나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 소재를 과학사에서도 이렇게 다뤄준 거고 이미 이걸 언제 냈었다? 요때 냈었다. 심지어 역법지문이야 얘도. 그리고 얘를 엮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낸 건데 여기에 지문이 한두 개 엮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독립적으로 보면은 솔직히 씨발 5% 인정. 막 01학번이야. 01학번이 일부 수능 치잖아요. 한 4등급 나와야 돼요. 01학번 서울대 갔어. 의대 갔어. 필요 없어요. 01학번 서울대고 의대고 나발이고 간에 그 사람들이 이거 풀면 한 4등급 나와요. 정상이야. 한 절반 정도 틀려야 되고 한 30%도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야. 맞아. 왠 줄 알아? 수능에 대해서 모르잖아. 근데 자기가 서울대를 간 거지. 수능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 근데 막 털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쌉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 제가 이걸 확실하게 털어드리려고 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일단 이 지문으로 좀 대신하려고요. 거의 느낌 비슷할 거예요. 필기하세요. 1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필기하셔도 돼요. 여기 사진 찍어주시고 저기 1분 잡고 30초 잡아주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1분 30초) 찍어주시고 여기 잠깐 저번 그 법률 지문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아까 질문 들어온 거 있어가지고 수업 중에. 필기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구나. 쌤 저기 1분만 더 잡아주세요. 저기 끝에 1분 잡고 여기 1분 잡고 여기 잠깐 올게요. 다 필기한 사람은 눈복습 하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전 기본적으로 수능 1등급이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 수강생들이 그걸 못 맡고 있으면 내가 잠을 못 자, 진짜. 그래서 업사이드가 높아요. 여러분은 뭔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저는 적당히 최저 3등급만 맞으면 돼요. 선생님 저는 6등급인데요. 알겠어. 알겠는데 그에 맞는 수업도 할 거예요. 근데 제발 좀 여러분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 다른 과목 모르겠다. 근데 국어만큼은요. 여러분 문제 푸는 거 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내가 되게 어려 보이나 봐요. 제가 나이가 40이야. 40. 나이 얘기하지 말래 자꾸. 제가 02학번입니다 여러분. 02학번.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06년생. 05년생? 02학번이야. 02학번.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대학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대학 들어가서 그때부터 과외해서 여러분 인생보다 더 긴 시간을 학생 가르치고 수능 가르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나를 되게 어리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20대인 줄 알아. 아니 그건 아니니 혹시? 미안해요. 근데 누가 자꾸 저를 20대인 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제발 좀 아니야. 어머님들 자꾸 왜 이렇게 젊으세요? 그러는 거야. 아니 나이 40이 젊은가? 젊네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 학생 20년 가르쳤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근데 그 20년이 누구보다도 치열한 20년이었어요. 저는 그건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국어만큼은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매년 진짜 적어도 수백 명에서 많을 때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능에서 1, 2등급 맞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어차피 1년 쓸 거잖아요. 적당히 6개월은 놀하고 적당히 3개월은 비트코인 투자하다가 3개월만 수능 치니? 12개월 동안 수능 칠 거잖아. 물론 뭐 여기서 핸드폰으로 진짜 내가 깜짝 놀랐던 게 핸드폰으로 막 비트코인 하는 애들도 있어. 고딩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있어. 막 놀토 체스는 막 하고 있고 다들 뭐 놀토 체스 이런 거는 존나 하고 있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애교고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 수업 시간에 그러고는 있는 것 같진 않고 정신 차리는 학생들은 똑바로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그 모습이면 1, 2등급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는 뿐이야. 고치질 않을 뿐이야. 제발 좀 고쳐요. 금방이야.
내신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대치 내신 보다가 이제 지방 학교들 내신 보는데 야, 이거 1, 2등급 못 맞는 거는 학생의 문제가 아니다. 왜? 학생은 똑같거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잘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자, 필기하시라고 잡소리 드렸고 여기 봅시다. 자, 아까 법률 지문에서 질문 들어왔던 게 뭐냐면 선생님 광고물의 의미 일치가 왜 이 내용하고 같냐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문 내용을 그대로 긁고 왔어요. 그래서 2단락 위임 명령에 보시면 억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하고 동의어는 뭐냐면 확대 축소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문맥상 억구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억구의 광고물의 의미 그대로 사용한다. 일치해야 된다. 그런데 근거법률에 나와 있는 억구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한다. 누가? 위임명령, 조례 둘 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가 위임명령이었을 거고 다가 조례잖아요. 그럼 나다의 광고물 의미도 당연히 일치해야죠. 왜? 근거법률의 억구의 의미랑 억구 의미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을 것 같고 혹시 안 되셨으면 또 질문해 주시고요. 자, 다시 이쪽으로 봅시다. 자, 1달러부터 같이 볼 거고 여러분 한장 파이널이라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건 그냥 외우세요. 그냥 모른다 싶으면 외우세요. 안 풀린다 싶으면 정독하고 푸시는 거예요. 무조건. 뭔가 감 떨어진다 그걸 읽으시면 돼요. 1달러 항상 주제 세팅 단락이에요. 야, 1852년이면 어떻고 1452년이 어떻고 기원 전이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갑자기 날짜가 바뀌었네? 어그로 끄는 거예요. 왜 어그로 끄는 거야? 주제 도입하려고.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왜 조치를 단행했니? 이로써 정보가치 높아진다고요. 이런 지시 표지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표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시하는 표지와 연결하는 표지. 왜 이게 중요하냐? 앞으로 저는 표지에다 무조건 세모를 칠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시 표지나 연결 표지가 내용 간의 논리관계를 밝혀줘요. 어떻게 논리관계를 밝혀줬는데 뒤쪽 내용이 정보 가치가 떡상했다라고 알려준 거잖아. 그럼 우린 당연히 집중해야죠. 그 글의 주제는 밑줄까지 쳐졌으니까 그레고리력이 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게 뭐 어쨌다고. 그레고리력은 뭐래요? 그래. 지동설과 천동설의 대립 상황에서 뭐에 의해서? 부활절이 지켜지기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나 보구나. 됐죠? 배경은 뭐야 그러니까? 지동설 vs 천동설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진짜 주도면밀하게 세팅을 해놨잖아. 여전히 뭐예요? 천동설이 좀 더 위였다. 한마디로 뭐가 힘이 더 셌다? 종교의 힘이 과학의 힘보다 셌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근데 대놓고 건드리면 뒤지는 거야 이제 아시잖아요. 평가원장 이제 사퇴했어요 작년에 이제 생명 것 때문에 종교 잘못 건드리면 이제 평가원 없어질 수가 있어. 평가원이 이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종교라고 못하는 거 천동설이라고 하는 거야. 맞잖아. 종교와 과학의 대립이었던 거야. 아시겠어요? 저도 위험해. 저도 수업 앞에 이제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할 건데, 종교가 훨씬 셌던 시절에 이 달력이 들어왔다. 그 얘기인 거예요. 되셨죠? 여기 사진 찍어주세요. 필기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부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믿어요. 저는 초월적 존재를 믿습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발 자꾸 뭐 저한테 신성모독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제발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비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마 옛날 사람들은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람이라는 게 말이야 DNA로 만들어졌고 말이야 뭐 A, G, C, T 이렇게 연기서열 해가지고 만들어졌어. 알아먹겠니? 그러니까 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혼도 믿습니다. 영혼이 없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어, 과학은. 그래서 너를 믿기 때문에 괜히 또 선생님 뭐 종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잘 따라오세요. 이달러 보세요. 자, 그 전까지는 유럽에서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고요. 카리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알려진 당시 1년의 길이 평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실제보다 길었구나. 그러니까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졌구나.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됐을까? 이것은 요약 정리. 뒤쪽 정보가 제일 높다 그랬습니다. 어떻다고요? 밑줄.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다. 왜 부활절에다가 빡세게 집중을 시키냐? 1단락에서도 뭘 지키려고 했다? 부활절을 지키려고 했다. 보이시죠? 반복. 1단락 끝 부활절에서 2단락 부활절로 화살표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1단락, 2단락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인 거죠. 아, 결국에는 왜 그레고리력을 갖고 왔다? 부활절 때문에. 됐죠? 결국에는 부활절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갖고 온 게 뭐예요? 역법계요? 그게 뭐였던 거예요? 바로 그레고리력. 됐나요? 자, 그럼 봐봐요. 달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과학이든 뭔가 기준이든 있는데 뒤쪽에서 중요해지는 정보지만 일단 미리 좀 밑줄을 칠게요. 태양력이라고요. 됐죠? 윤리술력의 원리는 뭐예요? 태양력이요. 문제는 뭐예요? 부정확해서 부활절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레고리력이 왔구나. 그럼 그레고리력을 어떻게 해결해서 가져오려고 했을까? 3단락 릴리우스가 해결해 보려고 했겠죠? 사진 찍어주세요.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릴리우스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릴리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릴리우스는 어떻고 코페르니쿠스는 어떻습니까? 해결 방법은 릴리우스예요. 릴리우스가 뭐 했을까?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한 역법을 구현하면 봐봐. 복잡한 천체 운동은 당연히 뭐예요? 과학이죠. 근데 너무 과학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 일반인들하고 뭔가 안 맞는단 말이야. 아,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겠구나. 해결 방법은 뭐겠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보겠다. 봐봐. 지금 율리우스력의 문제 때문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율리우스력처럼 태양의 운동, 얘도 원리는 지금 뭘 쓴 거예요? 태양력인 거죠? 그럼 뭔가 달라야지. 그 다른 게 뭘까? 자, 그런데 기준이 뭐가 1년이 돼야 되겠냐? 기준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역법이 맞지 않아서 충분히 맞지 않아서 계속 부활절이 안 지켜진 거니까. 그래서 뭐냐?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들이 항성년을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엔 첫 번째는 항성년이 있었던 거예요. 사진 찍어주세요. 사달락. 그림은 좀 더 볼 거고요. 항성년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의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다. 야, 그림 설명까지 했고 지금 해결 방법으로 반복까지 되고 있으면 얘는 졸라 중요한 놈인 거예요. 그래서 현관에 입줄 치시고 정확하게 이거 잘 들어요, 여러분.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이라는 능력이 있어. 아, 진짜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시험법 및 교육과정은 그대로 명시적인 내용이고 글하고 그림하고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쉽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되게 무시를 하는데 그러다 얻어 터진다. 잘 따라오세요, 제발.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 요구에 따라가지고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했어야 돼. 왜? 봐봐. 교회의 요구는 왜 절기를 지키라는 거겠어? 여기에 명시적이지 않겠지만은 당연히 부활절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부활절에 대한 언급이 세 번째 된 거야. 그 현관펜으로 부활절 밀출 쳐가지고 연결해 놓으시고 1단락, 2단락, 4단락까지 부활절 계속 반복되는 연결해 주세요. 부활절, 결국에는 여기서도 부활절 지켜줬어야 됐어. 연결해 주시고 자, 봐봐. 다시 한번 볼게요. 부활절이 절기를 지켜야 돼. 왜? 부활절은 언젠데요? 부활절은 언제였어요? 충분히 일단 정해져야 돼. 충분히 정확하게 정해져야 돼. 충분히 뭐예요? 설명 모르냐, 충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초딩 재민이 때 배워서 달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건 문제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단어 이런 거 모를 수 있어요. 설마 단어 처음 듣는 거 아니지? 한식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어. 아, 잠깐만. 미안해요. 한식 모를 수 있죠. 한식 모를 수 있고. 근데 추분을 알잖아. 추분이 뭐야? 춘분. 봄춘자겠죠. 나눌 분자. 그러니까 봄에 정확하게 밤낮이 일치될 때가 춘분이잖아. 이거 이거 고3 때 설명해줘야 되는 건가? 설마? 하지 알죠? 하지? 여름에 가장 태양이 긴 때. 동지는요? 겨울에 태양이 가장 짧을 때. 알지, 여러분? 표정이 그냥 아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왜 저런 걸 설명하는 건지 뭔가 표정이 묘한데 어쨌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그건. 알겠어요? 국어도, 왜냐면 영어 단어 모르면 틀려야 되잖아. 영어 단어 모르는데 맞추니? 물론 어떻게 통밥으로 맞추겠지.
국어도 똑같다니까. 단어를 모르면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통밥으로 맞출 뿐인 거야. 외우세요 그냥 모르는 단어는. 야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성인이 돼가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야 충분히니까 뭐 하자 그랬을 때 충분히 뭐야 이러면은 그건 심각한 거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충분히 뭔지 몰라. 야 동지파쭉 먹자 그랬어. 동지가 뭔지도 모르면 이제 답이 안 나와. 제발. 설마 동지 다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래서 충분히 정해져야 되고 이게 태양의 절기죠. 태양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된 절기죠. 절기에 따라서 보름달 뜨고 첫 번째 일요일이야. 뭔가 복잡하지만 충분 지나서 보름달 뜬 후 첫 번째 일요일. 그러면 일단 충분히 정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달라기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절기. 결국에는 충분을 먼저 정확하게 지켰어야 되는 거죠. 써보세요. 충분을 정확하게 지켰어야 부활절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성년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충분과 나왔네, 충분. 보이시죠, 여러분? 충분과 다음 충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기년이 해결 방법이었던 거죠. 회기년 항성년보다 시간이 짧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기년 항성년보다 시간이 짧다, 이렇게. 그리고 솔직히 과학기술 원리를 할 것도 없지만 이런 거 출제되면 무조건 출제예요. 이런 거 금때 무조건 출제예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짭짤할 건 알고 있었어요. 항성년과 회기년의 차이는 충분 때 지구의 위치가 공전궤도상에 매급씩 조금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이런 게 생기나 봐요. 여기까지 인거 잡아주고 사진 찍어주세요. 필기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0% 이해는 안 되더라도 오케이. 일단 기존의 율리우스력은 뭔가 부정확했기 때문에 부활절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닐리우스한테 야, 너희 좀 달력 좀 만들어라. 그레고리력이야. 교황이 그레고리니까 알겠어요. 어떻게 만들까 닐리우스는 고민을 했던 게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너무 과학적으로 만들면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역시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 즉 태양력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 기준이 뭐였던 거야? 항성년을 가져오자니 뭔가 안 맞았나 봐. 그래서 뭘 기준으로 가는? 회기년. 회기년은 뭐라고요? 충분부터 다음 충분 사이의 시간 간격. 됐죠? 즉 절기를 기준으로 만드는 회기년을 가져왔던 거예요. 됐죠? 자, 릴리우스는 현상에 관련된 논쟁은 접어두고, 왜? 당연히 과학자들은 정확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논쟁을 일단 접어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놓은 알폰소표에 제기된 회기년 평균값 채택하고자 했다. 자, 이 값을 채용하면 세역법은 율리우스보다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야, 언제 너희가 365일 5시간 49분 16초를 계산하고 있을래? 산수시험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나중에 계산해. 어차피 숫자는 기억 안 나. 여러분 그래서 써놓으세요. 팁. 그냥 수치는 발췌독 하세요, 나중에. 어차피 기억 못해요. 왜? 자, 뭐냐? 알폰소표. 회기년 길이의 평균값 말해봐. 365일 그 다음 얘기해봐. 보지 말고. 기억나요? 나면 진짜 약간 되게 존나 천재야. 진짜. 기억력 천재야. 아무도 기억 안 나, 여러분. 알겠어요? 기억하라고 내는 거 아니야. 숫자는 발췌독이야.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 이렇게 해결을 했대. 결국에는 구체적인 원리가 나오는데 어차피 구체 원리도 수치 발췌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필요하면 나중에 들어와서 가져가세요. 결국 정리하면 뒤쪽 정보가 중요한 거야. 이리하여 요약 정리, 뒤쪽 가치 정보, 뒤쪽 정보 가치 높아지는 거. 이런 문제도 해결하면서 절기의 문제도 더 잘 해결해준 그 결과 아주 좋구나. 끝. 됐죠? 결국에는 마지막 단락은 논쟁 같은 거는 비껴나가서 효용성에 초점 두고 해결했다. 끝. 사진 찍어주시고 필기하세요.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털려야 돼요, 여러분. 왜? 그냥 줄 골려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구조 포함, 글 쓴 사람의 의도 포함, 가치 포함, 잡힌 거고,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이거 언제적 지문이야? 진짜 언제적 지문이니? 10년 됐잖아, 10년. 이렇게 10년 지난 지문이고 정보량은 한 600단어 정도 되는 정보인데
이거를 막 진짜 10분씩 풀고 있으면 요즘 지문은 못 풀어요. 시간 안에 진짜. 요즘 지문은 정보량이 아까 우주론 지문 봤잖아요. 거의 뭐 1000단어야. 겁나 빡빡하고요. 난이도도 굉장히 있고요.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막 시간이 10분씩 걸려버리면은 요즘 수능에서는 답이 없나. 그렇다고 읽지 말고 빨리 풀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읽긴 읽었어. 그런데 집중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판단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구조 처리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명확해지는 거지. 정리하면 뭐예요? 왜 그레고리력을 썼다? 부활절 지키려고. 기존에는 율리우스력, 태양력을 썼는데 부정확해서 부활절 지키려고 닐리우스한테 얘기했더니 닐리우스는 너무 과학적으로 가면은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태양 운동을 기준해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두 가지 항성년과 회기년이라는 게 있었는데 좀 더 회기년이 절기를 맞출 수 있었다. 왜냐하면 부활절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회기년을 정했고 논쟁은 좀 비껴나면서 효율성이 있는 이런 역법을 채택했다. 끝. 뭐 이런 정보지 뭐 더 이상 무슨 정보가 있어요. 그럼 꼭 그런다니까. 선생님 왜 자세한 내용은 안 다루시나요? 다뤘어. 365일 5시간 49분 16초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발치독하는 거야, 숫자는. 어차피 기억 못해. 정보 성격에 맞게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요. 잘 따라오세요. 이제 바로 문제 풀어봅니다. 야, 얼마나 웃기냐면 봐봐. 일단락 주제 세팅하는 어그로가 딱 이대용이잖아. 하루 만에 바꿨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애매했으면 정말 그랬는지 좁히고 발치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학계의 반대? 있었나? 잘 모르겠어. 강제되었나? 잘 모르겠어. 자, 이런 거는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좁히고 발표도 하시면 돼요. 왜? 주제 정답은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저랑 제대로 처리됐다면. 됐죠? 3번 같은데? 맞잖아. 교회의 요구 뭐였는데? 기존 방법으로는 부활절을 못 지켜. 야, 해결 좀 해봐. 역법기업안으로 해결 좀 해봐. 그럼 누가 해결했어? 닐리우스. 맞네. 정답 3번 얘기했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선지들에서 어그로가 끌리지 말고 이렇게 주제 집중해 주시면 정답은 87% 확률로 보인다고요. 주제랑 구조 제발 잡아주세요. 됐죠? 그러니까 자꾸 세부적인 정보 어그로 끌릴 필요 없어. 저랑 싱크가 같으면은 그냥 주제 구조는 보여서 정답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87% 확률로. 나머지 13% 확률 때문에 구체적인 선지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 근데 자꾸 13% 때문에 막 선지 하나 털다 보면은 시간도 그렇고 실수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손해예요. 사진 찍어주시고.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계속 봅시다. 33번.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자, 그럼 봐봐. 자,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보기 유형은. 써놓으세요. 보기 유형 1번은 뭐냐면 비교 대조하는 유형이에요. 비교 대조하는 유형은 표 그리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문과 보기의 정보 위계가 동의할 때요. 이해되셨어요? 그럴 때는 비교 대조, 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양력이냐 음력이냐. 양력 같은 경우에 그레고리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리로 계산돼서 1년을 계산한다. 여기서는 동양의 음력은 이런 계산으로 1년을 계산한다. 윤년은 어떻게 계산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문은 양력 기준, 보기는 음력 기준 해서 서양의 달력에 대해서 얘기했고 동양의 달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위계가 동등했고 비교대조 표 그리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반면에 이런 유형도 있어요. 위계가 지문이 좀 더 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보기가 좀 더 사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이러면 보나마나 지문 원리, 보기, 사례 적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문과 보기의 정보 위계가 이렇게 상하관계일 때는 주로 지문의 원리 적용하는 문제예요. 얘는 일단 비교대조예요.
사진 찍어주세요. 필기하세요. 기억해놔요. 그냥 딱 보기 문제 보면 둘 중 하나야.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음력의 기준은 뭐냐면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까 기억나죠? 회기년은 뭐였어요? 춘분이 돌아오는 주기였어요. 31일과 29일이 달이 번갈아 써가지고 354일이고요. 당연히 많이 다르죠? 윤달을 추가하겠죠? 윤년이 19번에 7번씩 두게 되고요.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이런 방식을 몇 번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봐봐. 음력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24절기를 태양 움직임에 따라서 정해놓기도 하는. 그러다 보니까 태음 태양력이라고. 즉 음력의 성격도 있지만 양력의 성격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물론 안 그려도 상관은 없어. 그리면요, 눈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횟수도 줄고 결정적으로 정보의 관계나 전체의 정보가 뭐라 그럴까, 혼선 없이 확인되지 않는 정보 없이 또는 확인 가능한 정보만큼은 한눈에 처리가 되다 보니까 실수가 확 줄어요. 시간은 좀 더 쓸 수 있지만 실수가 확 줄어요. 그 과정에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뭔가 정보 처리의 관점이나 수준이 되게 차원이 달라지고요. 그 차원이 된 뒤에는 선택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단 올려놔야 돼. 그래서 일단 지문 내용에 따라서 지문에서 쓰였던 그레고리력. 자, 기준을 볼게요. 그레고리력의 기준은 뭐였냐면 회기년. 회기년은 춘분부터 다음 춘분까지죠. 즉 누구의 운동을 기준한 거야? 태양의 운동을 기준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반면에 동양에 있었던 태음 태양력은 뭘 기준으로?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보름달 모양을 기준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달의 기준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달 기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절기 기준도 왔어요. 그럼 결국 뭐냐? 얘는 태양 운동만을 기준으로 했고요. 즉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양력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태양의 운동도 추가되어 있으니까 태음 태양 역시 양력의 성격은 서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인은 그럼 뭐야? 당연히 음력이죠. 그래서 음력이 메인이고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가 메인이고 양력이 서브라고요. 얘는 양력이 메인이 아니라 그냥 100%예요. 됐죠? 사진 찍어주세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정보가 훨씬 잘 처리되는데 얘는 완전히 의도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구조를 잡고 정보 가치 판단이 되면 주제가 명확히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면 잘 봐. 이 지문의 주제는 뭐였던 거냐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라고요.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거예요. 빨간색 흐름 잘 보세요. 오케이? 결국 부활절 때문에 나온 거야. 부활절 때문에. 그러면 1번 선지. 그래서 뭘 묻는 거야? 부활절을 묻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부활절을 정할 때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을까? 확인해 봅시다. 부활절의 정의는 뭐예요? 그렇군요.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 맞죠? 그럼 보름달이 떠야 되니까 보름달은 달의 모양 돼야 안 돼요?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떴어요. 그럼 보름달이라는 달의 모양은 고려한 거야, 안 한 거야? 그거 판단해 보세요. 했지. 일단 보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달의 모양은 고려한 거 맞죠? 음력도 마찬가지 보름달 주기니까 달의 모양 고려한 거 맞네. 됐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부활절을 묻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이 굉장히 정보 가치가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야, 부활절 어떻게 정했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됐어요? 그리고 음력 달의 모양은 보기 내용 엮은 거고, 그래서 지문 내용과 보기 내용을 비교한 거죠. 달의 모양 둘 다 고려했단 말이야. 2번 선지.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 봐봐. 구조는 뭐야? 표 그렸잖아, 이렇게. 비교 대조예요. 그러니까 뭘 묻는 거야? 둘 다 천체의 운동을 고려했잖아요. 자, 3번. 정답 3번 끝이라고, 이제. 왜? 서양의 태양력은요, 보름달 주기는 고려한 적이 없어. 회기년 충분기준이야. 태양의 운동만을 100% 가져왔다니까. 됐어요? 당연히 정답 3번이야. 그럼 애들을 왜 낚였냐? 얘 때문에 낚인 거죠. 그럼 이거를 꼼꼼하게 못 읽어서 틀렸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 처리가 충분하게 안 이루어진 거야. 왜 부활절을 물어봤을까? 부활절 지키라고 만든 역법이니까. 부활절이 뭔데? 춘분 지나서 첫 번째 보름달. 오케이. 아, 그럼 운력처럼 달의 모양 고려하는 거 맞구나. 2번 선지. 천체운행. 동양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 음력 둘 다 가져왔고, 달 둘 다 가져왔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태양만 가져왔구나. 그러면 당연히 서양의 태양의 천체 운동은 뭐였어요? 태양만 따졌잖아, 태양만. 말 그대로 태양력이잖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왜 고려해? 그런데 여러분의 사고 흐름상 1번을 풀면서 섞여버린 거야, 정보가. 정보가 명확하게 처리해놨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1번 선지 어그로 끌리면서 정보가 어그러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잠깐만, 부활절. 그렇지, 보름달 주기 고려했지. 이러면서 3번이 맞네 틀리네 해버리는 순간 오답 확률이 확 생겨버리는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은 아예 뭐 그런 걸 왜 틀렸겠어요? 과연, 잘 들어요. 여러분, 어차피요, 수학도요, 30분 문제 틀리는 이유는 덧셈 뺄셈 실수해서야. 아예 몰라 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1, 2, 3, 4번 틀리는 이유도요, 덧셈 뺄셈 실수해서야. 틀린 이유는 똑같다니까, 여러분. 그럼 1, 2, 3, 4번 틀린 거는 중요하지 않고 30번 틀린 건 중요해요? 야, 1, 2번 두 개 틀리면 똑같이 30번 틀린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쉽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려운 데서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쉬운 걸로 보완을 해놓는 거예요. 연습을 충분히 해놓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어려운 데 가서도 차차 돼. 근데 꼭 지금 수업 집중 안 하잖아. 또 우주론 가가지고 멍하니 있어. 아니, 얘를 비계로, 얘를 계단으로 우주론을 넘을 거라니까? 얘를 장대로 밟고 우리는 우주론을 넘을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차근차근 다 끄셔야 돼요. 맞췄다고 대충 보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럼 봐봐. 이제 기억력을 또 비교했죠? 잘 봐. 여러분은 꼭 이거를 계산하려고 그러더라고. 왜? 1번 선지 어그로 끌려가지고. 누가 계산하래요? 누가? 비교하래. 비교가 뭐예요?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차이점 또는 구조 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야? 니은 율리우스력이 부정확함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기억으로 해결을 한 거잖아. PS 구조라고, PS 구조. 됐어요? 그럼 봐봐. 구조 잡았다. 두 번째, 주제 잡아. 주제는 뭐야? 부활절 지키려고. 얘가 부활절을 못 지키는 상황이니. 부활절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되는 거야? 절기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부활절을 못 지키는 상황, 절기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해결해야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일단 4, 5번 선지부터 한번 볼게요. 당연히 선후 관계는 뭐야? 봐봐. 이것도 기억리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는 말을 바꿨으면은 선후 관계, 선후의 정보 관계, 선후 정보 구조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먼저 제정된 게 뭐야? 니은, 그 다음에 기억이겠지. 당연히 뒤집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 좀 더 절기가 정확했던 건 뭐야? 당연히 기억. 피했으니까. 보이시죠? 됐어? 선지들이 이렇게 털리고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 잘 봐요.
여러분이 딱 1번 선지를 보자마자 잠깐만 서기 1700년은 윤년인가? 라고 하면서 자꾸 지문으로 돌아가서 계산을 해. 잘 들어요 여러분. 이 지문 계산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위계상 정보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얘가 정답될 확률은 13% 이하예요. 그러면 일단 얘는 스킵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들어오는 거야. 필요시 처리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몰랐던 거냐? 이걸 몰랐던 거야. 정보가치 낮은 선지들이 정답 확률이 13% 내외다, 미만이다라는 걸 모르니까 선지 하나하나 막 털다가 멘탈 터지고 시간 터지는 거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제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이고 수치 발췌동 내용이 정보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은 정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정답이 안 나오면 그때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됐죠? 자, 그럼 봐. 둘의 관계는 뭐라고? 니은, 율리우스력이 문제가 있어서 그레고리력 기억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니은, 율리우스력이 문제가 있어서 그레고리력으로 해결했다니까? 그럼 당연히 그레고리력이 더 잘 맞고 더 정확했겠지. 얘 가능성이 오지게 높구나. 얘를 좁히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놈을 좁히고 발췌독해서 가야지. 역시나 주제가 정답될 확률은 87% 이상이었다고. 이해됐어요? 이런 느낌인 거야. 아시겠어요? 괜히 1번 선지부터 계산하고 있어, 이제. 그러면, 씨발, 막 시간 없으면, 막 계산하다가 이제 막 틀려. 덧셈 뺐으면 안 돼, 막 곱셈 안 돼, 막. 그래갖고 존나 어렵다. 어렵긴 이 사람아. 수능 국어 1도 모르는 거라니까. 구조 봐. 얘가 문제, 얘가 해결책. 그리고 당연히 얘는 이후에 통계치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더 정확하겠네? 정말 그런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 확인해 보니까 역시 그랬어. 정답 2번이구나. 됐어? 이 느낌이라고. 필기 사진 찍어주세요. 필기하세요. 그럼 더 가가는 35번이에요. 35번 못 푸는 친구들은 죽어도 못 풀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유형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자, 이거 잠깐 제가 얘기하고 갈게요. 제가 나중에 저기 사진 잡고 와. 논리 수업할 때 정리해 드릴 거긴 하고, 이거 원래 06권 설명해 드렸던 독서 개념 수업에서 정리해 드릴 건데 저한테 오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논리학은 되게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면 뭐 기호 논리학도 있을 수 있고요. 철학에서 다루는 논리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당 부분 넓어요.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이기 때문에 수능 국어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능 국어에서는 논리학 시험이라고 명명을 했겠죠. 발문에서도 논리적으로 옳은 것은 이딴 걸 물었겠죠. 근데 안 묻잖아. 한 25년 전쯤엔 이런 게 나왔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런 게 선지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5년 전이야. 너 25년 전에 뭐 했는데?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그걸 왜 물어봐요, 너희한테? 아니라니까? 제발 그 시절의 수능 문제는 그냥 갖다 버려요. 그거 진짜 유물이야, 유물. 고대 유물 같은 거, 고대 유물. 역사 사료예요, 사료. 아니, 왜 사료를 공부해, 자꾸. 현시대. 그러면 지금은 뭐냐? 잘 들으세요. 수능, 국어에서 말하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카르텔은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기업에 국어교육의 정권을 맡기거나 국어교육을 투자하기가 힘들잖아.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그래. 국립연구기관에 맡겨야 된다고요. 그게 뭐겠어? 서울대지 뭐. 지방 거점공대지 뭐.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서울대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국어교육과가 한 20년 전부터 위상이 확 올라가요. 최근 10년에서 더 올라갔어. 막 BTS 때문에. 남미 가면 저도 BTS예요. 진짜. 여러분 남미 가세요. BTS 다 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세종학당에서 배우겠다고 난리야. 네덜란드를 가도 스타벅스 카페 알바 백인인데 갑자기 세종학당 병찰 메고 있고 내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한국말로 대답을 해준다니까? 싫어요.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그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영향력도 높아졌고 동시에 한국 교육뿐만 아니라 국어 교육에서도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님들이나 석박사 혹은 학사 출신들의 선생님들이 역할이 되게 커져버렸단 말이야. 문제는 뭐냐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연구 결과를 잘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베이스가 다르다 보면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그리고 수능 시험은 고3 시험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풀리는 것 같거든. 그러다 만점자 28명 되는 거예요.
수학이 2,703명이고 영어가 4만 명인데 100분의 1이야 수학이.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수능 국어 논리라는 건 정확하게 뭐냐. 교육과정에 다 나와 있어요. 명시적으로.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크게 수능 국어에서는 5가지 논리를 다뤄요. 첫 번째, 연역법. 두 번째, 귀납법. 심지어 그리고 연역법과 귀납법은요, 수능 기출문제로 다뤄져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유비추론. 그러니까 연역추론, 귀납추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논리학으로 가면은 또 다른 생각들이 있고 더 많아요. 근데 수능 국어에서는 이런 거를 다룰 테니까 알고 있어라 라고 시험범위를 정해줬다고. 변증법, 논증법. 이게 그렇게 5개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유비추론이라는 거야. 잘 들으세요. 귀납추론 한 개는 뭐냐면 발레 하나만 나와도 봐봐. A 까마귀 겁내? B 까마귀 겁내? 아, C 까마귀, Z 까마귀 다 겁내? 까마귀는 검구나 했는데 갑자기 내일 흰색 까마귀 발견되면 그 귀납추론은 틀린 거야.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까마귀는 검다라는 기존에 없던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은 다 귀납추론이에요. 맞잖아. 반면에 종교는 다 연역추론이야. 신이 말씀하셨어. 신이 A라고 말씀하셨어. A랑 같은 건 B야. 오케이. A랑 같은 건 B구나. B랑 같은 건 C야. 오케이. 그럼 A는 C랑 같겠구나. 즉 연역추론은요 틀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계는 뭐냐? 기존에 함축된 정보들만 동어 반복이야. 결국에는. 동치명제만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을 적절하게 잘 조합해서 써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당연히 유비추론은 뭐예요? 이런 거야. 야, 내가 A를 봤더니 말이야. 이 A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더라. 그리고 B를 봤더니 말이야. B도 되게 스몰 B랑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 야, 그런데 A랑 B랑 같다네? 그럼 질문. 얘랑 같은지 아닌지는 몰라. 하지만 자, 얘와 얘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 이 관계가 비슷함을 근거로 우리는 얘의 관계도 얘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해 볼 수 있죠. 주장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이해됐어요? 이게 연역추론이에요. 유비추론이 이게.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100% 정답은 당연히 아니지. 그런데 많이 쓰여. 근데 이걸 학생들이 자꾸 어려워하니까 이제 이런 걸 자꾸 내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유비추론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동물의 뭐였지? 뭐 실험? 그러니까 인간한테 할 수 없는 실험을 왜 동물에 하냐. 그래서 그 유비추론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철학 논리학을 나중에 한번 싹 흐름을 잡으면 처리가 될 부분이고 이걸 왜 들어왔냐?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맞잖아. 야, 갑자기 얘네가 우주가 됐네. 갑자기 우주가 됐어요. 철수가 갑자기 지구야. 아니 잠깐 식탁이 지구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깝깝한 거야. 선생님 왜 식탁이 지구예요? 왜 철수가 지구예요? 뭐라 그럴까? 이거 지구의 자전처럼 말이야. 철수 돌고 있지 않니? 왜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어쨌든 축을 중심으로 원운동 하는 건, 타원운동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회전축은 태양이에요. 그러면 이 보기의 회전축은 어디야? 그러니까 보기의 회전축 어디요? 식당의 중심이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태양이 식당의 중심은 아니겠지만 회전축이라는 수학적 표현으로 놓고 보면 식당의 중심도 둘 다 회전축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응이 가능하겠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보세요. 태양 주변을 지구가 자전하죠? 그럼 봐봐. 보기를 봐. 이 전망대 식당이 있고요. 전망대 식당의 중심을 축으로 해서 회전하고 있어. 뭐가? 식당이. 그럼 철수는 뭐예요? 창밖의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식탁에서 일어나 전망대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창가를 따라 걸었대요. 그럼 봐봐. 잠깐만. 이게 회전 방향이 뭐 중심을 축으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도 모르겠네. 맞죠?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모르겠어. 근데 정확히 이건 것 같다. 봐봐. 지금 얘 밖에 있는 폭포의 위치는 고정이잖아. 항성도 고정이잖아. 기준이잖아요. 얘는 회전되고 있지 않잖아. 폭포도 고정돼 있어요. 회전하지 않는 기준이야.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개인 것 같아.
뭐와 뭐? 식탁이거나 식탁에서 일어나서 걷고 있는 철수거나. 그러면 지구에 해당할 수 있는 건 식탁 또는 철수일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왜? 회전축을 두고 회전운동하고 있는 건 식탁 또는 철수니까. 태양을 중심축에 두고 회전운동하고 있는 건 지구니까. 멀리서 고정돼서 회전운동하지 않고 있는 고정된 기준은 항성이니까. 폭포니까. 이게 유추라는 개념이에요. 됐어?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했냐? 항성을 기준으로 다시 일직선, 즉 항성 기준 일직선이 다시 돌아오는 얘가 항성연이죠. 자, 반대로 춘분 기준 다시 춘분이 되는 게 회기년이죠. 그리고 지문에서 뭐라 그랬어? 항성년이 회기년보다 길대요. 얘는 짧대요. 그럼 끝났어. 보세요. 아마도 태양이 식당의 중심, 항성은 폭포. 왜? 고정되어 있고 회전축이니까. 철수가 지구일지 식탁이 지구일지는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이거야. 더 긴 놈이 항성년이에요. 보기 봐. 더 긴 놈이 누구예요? 더 긴 놈이 누구야? 57초, 60초. 아, 항성년이 아마 그러면 60초겠구나. 이유는 없어. 더 긴 놈이야. 57초. 더 짧은 놈이야. 그럼 아마도 다가 회기년에 가까울 거고 항성년이 60초. 왜? 더 긴 놈, 더 짧은 놈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가 둘 다 다라고 써버렸네. 잠깐만 씨발. 다가 60초. 얘가 다고요. 얘가 나입니다. 나. 얘가 나 57초 더 짧은 애 회기년. 그러면 나가 회기년. 얘가 회기년. 오케이? 그 다음에 다가 항성년. 가는 항성년. 오케이. 가가 항성이냐 지구냐. 가는 누구였어? 철수. 철수는 저기 멀리 있는 폭포가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지구라고 설계했고 냈구나. 정답 5번이구나. 이해되셨어요?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선생님이 왜 철수가 지구인가 이러면 이제 그건 이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유추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유추적 사고가 되게 많아서 학생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선생님 보기 문제가 안 풀려요. 근데 유추는 이해가 안 돼. 이래버리면 답이 없다고. 그냥 여러분 사고하는 방법을 새로 배운 거예요. 대응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래야 하냐면 하다 보면 알아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가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사고를 처음 접해봤거나 이런 사고의 회로가 안 뚫려 있으니까 뭔가 납득이 안 돼. 씨발 논리적으로 설명 좀. 논리적으로 설명 안 돼. 여러분이 얘기하는 논리적 설명은 100% 참인 명제를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지구가 철수냐고. 식탁이 철수일 수도 있지. 근데 설계를 보라고요. 소통을 해보라고. 한 바퀴 돌 건데 긴 시간이 있고 짧은 시간이 있고 지문에서 긴 시간은 항성년이었으면 얘가 긴 시간, 얘가 짧은 시간.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기준이 되는 건 뭐야? 고정이 된 건 뭐야? 항성. 그럼 저 멀리 밖에서 언운동하지 않고 회전운동하지 않고 고정된 놈은 누구겠어? 폭포. 철수는 돌고 있네. 항성은 고정, 폭포겠네. 항성이 폭포해야 되니까 그러면 철수는 지구라고 세팅하고 출제자들이 설계를 한 거겠구나. 정답 5번이겠구나. 이런 사고를 해보라는 거지. 너희한테 논리적으로 왜 지구가 철수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국어적인 화법, 국어적인 문법에 익숙해지셔야지 일반인들의 화법과 문법에 익숙해지시고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화법과 문법이 익숙해져 버리시면은 계속 충돌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쌉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막 문학은 출제할 필요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 한다니까 나중에. 지가 뭐라고 수능 국어에 대통령이에요? 교육부 장관입니까? 아니 일개 강사가 할 얘기가 아니야. 일개 저자가 할 얘기가 아니야. 그냥 혼자 일기장에 끄적일 얘기를 학생들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 갔을 때 하는 얘기인 거야. 아니면 최소한 수능고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든지 뭔가 기여라도 했든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더닝크루그 효과고요. 정말 빈수레가 요란하다요. 수능국어에 대해서 잘 모른다. 안타깝다. 필기 정리하세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